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주가의 하락세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금일 역시 한 1.4%에서 5%가량 주가의 하락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6월 4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었죠. 금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까지 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가 6월 3일이었죠. 당시에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이 투자 심리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 이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해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6월 3일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개인은 매도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주 물량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이제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을 보고 이 개인이 매집에 대한 의지를 또 강하게 보여주었죠. 6월 4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개인의 매집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현재까지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던 경향이 존재를 했었죠. 이 부분은 결국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당일에 삼성중공업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해양 플랜트 관련된 종목이죠. 특히 유가와 관련돼 있는 조선주 중에서도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이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당일 웨스트 카펠라라는 이 시초선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고,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주가가 상승해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이 석유랑 가스가 경제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시간에도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해주면서 그 다음 거래일부터 주가의 하락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라면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조선사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연료 존재에 대한 AIP 획득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고 유가부터 글로벌 경기 그리고 선가와 원자재 그리고 환율까지 대내외적인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뜨거웠던 이슈 자체가 포항 앞바다에 2260조 가량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 탐사를 시작을 하는데 시초 성공 가능성이 20%니까 5번 시도를 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이나 내재 가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결국에 과거에도 이러한 해프닝이 존재를 했었다. 경제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도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웨스트 카펠라 자체가 삼성전공업이 이 건조한 시추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강조졌던 부분이 IMO가 국제회사 기구죠. 이 IMO가 조선업 산업을 아예 바꾸려고 한다. 그것의 골자는 결국에 친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암모니아도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삼성중공업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전지로 구동하는 이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운반 중인 이 암모니아를 또 연료로도 사용하는 이 고율 설계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조선 해운업계의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IP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삼성중공업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P 죄송합니다. 설계 기본 인증인 AIP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사가 되면서 삼성중공업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을 꼽아보자면 일단은 이 석유가스 관련된 테마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재료로 주가가 상승했던 이 삼성중공업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유가가 거의 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수요 부진으로 뽑을 수 있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제조업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조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표를 좀 보게 되면 5월달 그리고 6월달이죠. 모두 지표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50이라는 숫자를 넘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다소 꺾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3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예측치가 50.5였는데 실제가 49.5를 기록을 해줬죠. 50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제조업 지표가 약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수요도 다소 꺾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함께 유가 역시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6월 8일 날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나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중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게 되고, 원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죠. 그래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니까 유가는 상승 탄력,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조선주인 좋고,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FLN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가격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2025년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가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패권이 바뀌고 있다. 현재 오펙의 생산량은 27%로 떨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가 생산량 1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5일 오늘입니다. 23시 30분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큼 기름에 대한 수요가 높았구나,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었구나 하면서 유가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저점 매수세와 더불어서 유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지수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이 성과지수 자체는 선별수주를 통해서 고가의 선박만 수주하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애초에 친환경 기술력 자체가 마진 자체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바로 중국과 차별되는 측면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선박을 대량 수주하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수량 자체가 적더라도 고가의 선박만 수주하니까 이렇게 성과지수가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성과지수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업황의 강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커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철광석 가격 함께 살펴봐야겠죠. 원재료죠. 철광석 가격이 일단은 철광석 가격은 2024년 6월 3일 그리고 6월 4일 모두 강한 하락세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확인을 해봤듯이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꺾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원재대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때문에 유가 역시 하락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철광석 가격 역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 조선사는 좋죠. 왜냐하면 후판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철광석 가격이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할 때 제조 원가의 20% 이상, 30% 이하 이 정도의 비용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은 삼성중공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국산이 굉장히 싸죠. 중국산의 후판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는 이 조선사들이 조금 더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세적인 부분은 사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적인 측면까지 알아봐야겠죠. 환율적인 측면은 사실 삼성중공업은 환해제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환율이 다시금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4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하면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겠죠. 이 고환율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서 만약 유가 역시 상승을 해준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조선주다 하면서 삼성중공업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시장의 리스크가 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2월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가 한번 터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가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금일 주가의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4년 6월 3일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했는데 이 당시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석유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자재 종목들, 해양 플랜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에는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측면에 외국인부터 기관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개인은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간이긴 합니다. 삼성중공 같은 경우 제가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주봉의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더는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재차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에 대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빨리 나와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11월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죠.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된다. 그러면 유가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두 가지로 인한 수혜주가 바로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관련된 정세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2023년 12월 단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죠. 이때 당시에 SK해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소송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작용이 됐는데 2025년부터 해서 향후 1년에서 3년 안에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 컨센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들이신 매각 대금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4년 향후 2분기부터 해서 4분기까지 매각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시즌에 삼성중공업이 조선주를 주도를 할 수 있는 대장주 형식에 대한 특징을 좀 뽐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